몽골인 달라이라마의 선정과 그 사람의 행적이 티베트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그런 실론적 성격의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3대는 바로 이제 최초의 달라이라마이고, 몽골의 겔룩파라고 하는 이제 그 교파의 영향을 확대했던 사람이고, 5대는 티베트 전체를 통일했던,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4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 달라이라마는 14대 땐징 갸초이고 북인도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시기는 몽골도 중앙 집권 세력이 없었고 티베트도 역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팡모두파, 림뿡파, 짱파, 싱샥파 등의 굉장히 낯선 이름의 집단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공부한 사람도 이 시기는 좀 복잡해서 이름이 이제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때인데, 어쨌든 이제 그 시기를 살았던 몽골인 라마입니다. 자, 이 티베트는 토번제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시기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돌궐과 위구르를 압도하고 그리고 당나라 수도를 점령하기도 했던 세력이죠. 그런데 제국이 멸망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인도 불교를 성실히 학습한 불교 사회가 되었고 승려들이 세속 권력도 가지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13세기 몽골 제국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몽골 5대 대칸 쿠빌라이가 사캬파라고 하는 교파의 팍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파스파 문자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식적으로 제사에 임명하게 됩니다. 팍바는 쿠빌라이에게 종교적 스승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소지론이라고 하는 셰자랍셀이라고 하는 책에서 몽골 왕통을 붓다에 연결시키는 이런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이런 이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종교적인 권한을 주고 이제 엄청난 양의 보시를 주게 됩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렇게 보여들었던 그 책에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시기에 몽골의 강력은 최대였고, 쿠빌라이와 팍바의 관계는 몽골 제국 멸망 후에도 중앙 유라시아 유목군주들이 갖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달라이라마 제도의 시작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건데요. 그 전에 잠깐만 왜 그렇다면 몽골이 택한 것이 티베트 불교였는가라는 것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합의된 이론은 없고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그냥 소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이 다양한 이제 종교를 이른바 관용이라고 이제 나중에 후대 연구자들이 이름 붙인 그런 정책으로 골고루 다 후대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티베트 불교를 거의 국교처럼 받들고 이렇게 믿었다 정도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깊이 숭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티베트 사회에 맞게 발전한 티베트 불교가 그와 비슷한 사회인 몽골에도 잘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티베트 승려들이 굉장히 세속 권위자와 결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특히 사캬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시기, 이 관계가 시작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 그 데칸이 쿠빌라이가 다스린 지역이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문화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한족 문화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역시 이제 이 북중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팍바가 등장한 것이 이른바 불도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불도 논쟁에서 이제 전진교라고 하는 그 도교의 교파가 굉장히 힘이 컸었는데, 그것을 이제 전진교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작 중국에 아무 기반이 없는 티베트 불교 고승을 등용한 것이다. 그리고 티베트를 관리하고 한지 재래 불교를 장악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권력이 큰 어떤 특별한 개인이 개인적인 결정을 이뤘을 때 그것이 그냥 제도로 고착이 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뭔가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쿠빌라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교파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늘 간단하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당연히 맨 밑에 가장 늦게 일어난 겔룩파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의 교파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까르마파라고 하는 교파랑 좀 투덕투덕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궁파라고 하는 요 교파도 있고요. 그리고 쿠빌라이와 함께 티베트를 지배한 것은 사캬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캬파는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14세기 후반에 이 사캬파와 손을 잡았던 원은 이른바 명예에 쫓겨서 북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에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몽골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몽골 제국의 유산은 오랫동안 이제 중앙유라시아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의 지게가 아니면 데칸을 칭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남아집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는 명나라가 자리를 잡는데요. 이 명은 이른바 북로남회 때문에 이 나라의 존속 기간 내내 이제 골치를 앓습니다. 그중에서 북로가 바로 이 쫓겨서 북방초원으로 올라가서도 계속 명을 위협하고 있던 그 몽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